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작년까지는 강의만 들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타비 환자에서 어큐트 아오틱 리거지테이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타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하이 인터미디어트 리스크에서도 하고 로우 리스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아오틱 리거지테이션은 메이저 컨선으로 남아 있고 이 시술 이후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프로시저럴 AR이 이 타비한 환자들의 이 모탈리티에 이제 프레딕터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런 마이드한 AR이 있는 경우에도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예전 논문인데 이거를 보통은 트란스밸뷸러와 파라밸뷸러 리거지테이션으로 나누는데 수프라 스카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서 그림을 가져왔고요. 트랜스밸뷸러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이 밸브 안쪽에서 이 센트럴 제스로 생기는데 주로 이 리플렛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렛에 티어나 퍼포레이션이 생기는 그런 디스트럭션이 생기는 경우에 이런 센트럴 리거지테이션이 생길 수 있고, 밸브가 조금 오버다이레이션 됐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라밸뷸러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많거나 언더사이징 되거나 언더딜라테이션 된 경우, 이제 말포지션이 된 경우나 이 바이크러스피드 아오틱 밸브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 밸브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이제 빈도가 좀 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스프라스쿼터는 사실은 이제 아주 낮게 이제 벤트리클 쪽으로 내려가서 된 경우에 이 스쿼트 위쪽으로 리거지테이션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PBR의 이제 종류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에 따라서 패소피지올로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이제 마일드 이상의 이런 AR이 보통 한 30%에서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지컬 ABR보다는 타비에서 이런 AR은 조금 더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밸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서 AR이 조금 더 많은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파라밸뷸러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 이것을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밸브가 임플란테이션 돼 있는 그런 이 뎁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밸브 인 밸브 임플란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스네어로 조금 당겨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언더 익스펜션이 된 경우에는 포스트 딜라테이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비한 이후에 그 모더레이트 이상의 PBR이 있는 환자를 확인해 봤을 때 그 셀프 익스텐더블이 한 3분의 2, 벌룬 익스펜더블이 3분의 1 정도 됐었고, 이제 타비를 한 군과 플러그로 막은 경우, 그리고 이제 밸뷸러 플라스티를 한 경우를 비교해 봤는데 30일 뒤에 이 모더레이트 이상의 레지듀얼 AR이 타비를 한 군에서 제일 적게 나타났고요. 당연히 이제 레지듀얼 AR이 낮은 경우가 모탈리티 예후에 조금 더 좋은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라밸뷸러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 방법도 있고 많이 연구도 되어 있는데, 사실 트랜스밸뷸러 리거지테이션은 훨씬 케이스도 적고 관심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트랜스밸뷸러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이런 밸브의 이제 디스펑션, 그다음에 밸브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펙션이 생기거나 트롬보시스와 관련해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칼시피케이션이나 리플렛 티어 등으로 인해서 밸브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면서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럭처 밸브 디제너레이션을 정의할 때도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증가하는지와 이런 아오틱 리거지테이션이 생기는지 어느 정도 생기는지를 판별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은 사실 이제 저희 쪽으로 전원을 오시고 이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파일업 하시던 분인데요. 2004년도에 서지컬 ABR 받고 밸브 디저너레이션으로 이제 17년도에 밸브 에이벤 타비를 에볼루트 23mm로 받으셨던 분입니다. 원래 한 트리커스패드 리거지테이션은 조금 있었고 파라밸뷸러 릭은 거의 없었는데 환자가 이제 하이퍼나트레미아, 너지아 이런 거로 자주 입원을 하셨던 분이었고요. 이번에도 볼레믹 하이퍼나트레미아로 좀 볼륨 컨트롤 좀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환자가 보미팅 뭐 있으면서 세츄레이션 떨어지고 인투베이션 하면서 이제 ICU로 이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시행한 에코에서 이제 리거지테이션이 심해져서 인투베이션 하고 이노트렉스도 달고 있는 상태로 저희 쪽으로 전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 이 병원 에코인데요. 이게 입원 전에는 이제 파라밸브럴 릭은 거의 없었고 뭐 TR은 조금 있었던 상태였고요. 밸브 펑션에는 문제가 없던 환자였는데, 그렇게 세츄레이션 떨어지고 중환자실로 이식하면서 이제 파라밸브럴 릭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로업 했을 때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늘어나고 파라밸브럴 릭과 함께 이런 센트럴 밸브럴 리거지테이션도 심해져서, 그리고 TRMR도 이제 심해진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쪽 병원에서 CT도 찍었었는데요. 일단은 그 라이트 안테리어 사이드 리플렛 쪽으로 리플렛 티어가 조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으로 전원 오시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에서 풀모너리 에데마가 심하신 상태였고, 이제 오시자마자 포터블 에코 보고 이제 바로 시술로 들어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브가 프레임에 걸려서 뭐 이제 스네어로 좀 잡아서 이 밸브를 조금 각도를 조금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네어로 당기면서 밸브 이제 디플로이 하고 이제 포스트 발론까지 시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인데, 그래서 에볼루트 23mm에 또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 23mm 임플란테이션 된 상태고요. 이제 포스트 에코에서는 뭐 센트럴 AR은 없고 파라밸브럴 릭만 트리비얼하게 남아 있는 상태고, 이퓨전은 조금 있지만 에데마는 호전된 상태로 환자 퇴원하시고 외래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저 케이스 조금 찾아봤었는데 뭐 결국엔 이제 리플렛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AR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인데, 이렇게 10개월 만에 생긴 경우도 있었고요. 뭐 여기서는 뭐 포스트 발로는 한 게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이거는 한 5년 됐는데 티어 생기고 뭐 판누스가 뭐 거의 반 정도를 이렇게 막고 있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 케이스는 이 두 케이스에서 뭐 3년 5년 정도인데, 체스트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조금 요런 게 생기지 않았나 해서 요거를 같이 묶어서 케이스를 발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에볼루시 조금 많기는 했는데, 에볼루시 그 포사인에 조금 얇고 해서 리플렛 문제가 조금 더 잘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피엔도 조금 찾아봤는데요. 뭐 7년 6년인데 그 전에 파라밸브럴 릭이 조금 있던 환자에서 이렇게 밸브 리플렛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경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케이스였는데요. 이 경우에 조금 리뷰를 해보니까 오버사이징 되고 이제 포스트 벌룬을 좀 했었던 게 조금 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환자는 사실 서지컬 리스크가 좀 높아서 밸브 인 밸브 타비를 좀 하고 싶었는데 뭐 보험 문제로 조금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그냥 이제 밸브 인 밸브 이번 케이스 저희가 보여드린 케이스랑 비슷한 건데, 서지컬 밸브 넣고 에볼로 넣은 거 안에다가 이제 사피엔으로 이렇게 넣은 케이스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밸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새로운 밸브를 내면서 뭐 AR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 밸브 디제너레이션도 조금씩은 더 좋아지게 계속 밸브가 나오는 중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뭐 AR은 뭐 시술 이후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상태고, 파라밸브럴 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써서 조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트랜스밸브럴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듀러빌리티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밸브 타비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